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블루레이 출시. 슬램덩크 마니아로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런데 블루레이 한정판도 구성품이 가격 대비 부실하단 말이 나오더니 일반판 블루레이 때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080p FHD 화질인데 가격이 62,000원이거든요. 일본어 더빙 디스크 한 장, 한국어 더빙 한 장이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일단 블루레이 가격치고는 좀 비싼 편인데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값이 아니에요. 일본판 4K 블루레이가 5,100엔이라는 점, 즉 물건이 다른 거죠. 한국 구매 시 소비세가 빠지니 4,636엔이 나오더군요. 배송비를 포함하면 더 비싸지긴 하겠지만 일본에서 다른 걸 살 예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을 테고 그냥 블루레이만 산다고 해도 6,574엔인데 이게 한화로 치면 대략 59,400원,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물론 더빙과 한글 자막이 넘긴 하지만 4K 블루레이가 FHD 블루레이보다 더 싼 진품경이 벌어지죠. 이번엔 이 가격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당수가 사견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혹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덧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에반게리온을 시작으로 제작위원회가 대세가 되면서 일본의 제작사들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에반게리온이 약 90%를 제작위원회가 떼주는 강수를 두는 바람에 에바가 워낙 대박을 치는 바람에 이런 계약이 관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작사는 캐릭터 상품이나 영상을 팔아 수익을 충당했는데 2000년대에 들면서 그 판매량도 추락하게 되죠. 이에 다양한 마케팅이 추가가 되는데 그중 하나가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예전엔 DVD 한 장에 4편씩 넣어줬다면 이후엔 한 편에서 3편씩 넣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경제 원칙이 나옵니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수를 줄이고 가격을 올려라. 이른바 고가 전략이죠. 애니메이션은 사는 사람만 사니 그 사람들에게 비싸게 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 전략의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커지질 않아요. 있는 사람에게 팔아서 이익을 내는 시장이니까요. 이때 일본 시장에 희소식이 들려오는데 플레이스테이션2가 한국에서 발매되면서 DVD 플레이어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투니버스 등의 활약으로 애니메이션 문화가 커지면서 애니메이션 DVD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수입사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DVD를 한국에 출시하게 되지요. 일본에게 한국은 참 좋은 시장이었어요. 커지지 않은 시장에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시장이기도 했고 재고를 처분하기도 쉬웠거든요. 일본과 콘텐츠 계약을 하면 인기 작품은 보통 패키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작품 하나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인기 없는 여러 작품들도 한꺼번에 계약시키는 거예요. 만화, 애니, 게임, 영화, 책 등 모든 콘텐츠가 그렇죠. 이렇게 2000년대에는 수많은 애니 DVD가 출시되었는데 이 DVD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내용이 충실했습니다. 특히 제게 좋은 건 외국어 공부를 위한 영어, 일본어 자막이었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물건을 팔던 한국 시장에서 어느 날 이외의 사건이 벌어지죠.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그리 신경을 안 썼습니다. 콘텐츠를 팔 수 있는 시장으로 여기긴 했는데 한국 시장의 성장, 상황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죠. SCK같이 직접 시장을 육성했던 회사는 드물고 대부분은 사업권만 넘겨주고 알아서 란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이 역수입을 경계하게 된 사건이 말이죠.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4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2009년에 발매된 스트리트 파이터 4는 정말 좋은 게임이었지요. 게임의 내용도 좋았지만 가격도 52,000원으로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엔 저는 물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이 게임을 정가에 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웃돈을 주고도 못 샀죠. 동해 2월에 나온 웹진 인벤의 기사에는 일부 업체가 이 게임을 일본에 대량으로 역수출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당시에는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한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570원까지 올랐고 원화는 환율은 1,62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업자들은 이걸 한국 시장에 풀어야 이기나 할까요? 아니면 일본이나 홍콩에 팔아야 이기나 할까요? 이렇게 정발판 스트리트 파이터 4는 일본으로 팔려나갑니다. 유독 스트리트 파이터 4가 표적이 된 이유는 일본 음성만 있던 일본판과는 달리 한국판은 1어 영어 음성과 자막을 지원하고 한국어 자막도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판이었거든요. 즉 저렴하면서도 서비스가 좋았던 것이죠. 전 이게 일본 시장이 처음으로 피해를 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예전 DVD 시절엔 지역 코드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DVD가 일본으로 역수출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보다 가격이 싸도 일본 시장에 피해가 없었죠. 하지만 PS3 게임은 한국과 일본의 지역 코드가 같았고 실제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역수출에 경계를 하게 되지요.
이후 가격이나 구성 등 콘텐츠의 수입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당시 화제가 된 건 건담 블루레이였어요. 당시에 미라지 엔터테인먼트가 수입한 건담의 블루레이는 자막을 끌 수 없었습니다. 수식가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라지는 제품 퀄리티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회사예요. 그러니 이건 미라지의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럼 이유는 뭘까요? 보통 블루레이는 감상에 방해되는 자막을 끌 수 있었는데 반다이, 썰라이즈는 저렴한 한국 수출품이 일본 시장을 교란하는 걸 막기 위해 자막을 못 끄게 하도록 요구한 것이죠. 예스24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역수출이 문제가 되어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요. 이후부터 일본의 영상 미디어는 역수입을 상당히 신경 쓰게 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영문판 블루레이도 자막을 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에 블루레이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저렴한 정말 블루레이가 일본으로 역수입될 걸 지브리가 우려해서란 말도 있죠. DVD 때와는 달리 지역 코드가 같으니까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도 한일 시차가 엄청나며 이번에 이슈가 된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슬램덩크는 왜 비싼 걸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어주세요. 2023년 3월 일본에서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블루레이가 발매됩니다. 그리고 동해 11월 한국에서도 블루레이가 발매되는데요. 가격이 좀 비쌌어요. 99,000원. 처음엔 폭리가 아닌가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수입사가 바로 미라지더군요. 이 회사가 발매한 다른 애니메이션 블루레이와의 가격과 비교해봐도 에반게리온은 유독 비싸요. 왜 이런 가격이 되었나? 전 이게 일본으로의 역수출을 막기 위한 가격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판 4K 블루레이가 세금을 뺀 가격이 9,800엔임을 감안하면 아마 카라가 미라지에게 이 가격으로 유통하게 한 게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카라는 이제 와서 역수입을 걱정하는 걸까요? 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나온 극장판 전작이 일본에 역으로 수출된 가능성, 또 하나는 지금의 미디어 시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상 매체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마니악한 시장이에요. 예전엔 영상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지금은 OTT에서 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시장은 고가 전략으로 버텨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고급한 미디어를 낸 후 어느 정도 팔렸다 싶으면 패키지를 싸구려로 교체한 염가판으로 팔았고 이후에는 스틸 케이스로만 미디어를 낸 후 어느 정도 팔렸다 싶으면 패키지를 교체해서 싸게 팔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스틸 케이스나 디지펜만 나오고 일반판은 나오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고요. 자, 그럼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 물리 매체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디즈니는 한국 시장에서 영상 미디어 사업을 철수해버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게임 패키지 사업을 닫아버렸죠. 예전에 소장 가치를 돋보이게 하던 미디어는 지금은 갖고 있으면 집만 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는 대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고 있고 이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죠. 특히 일본은 급여는 거의 안 오르는데 달러만 올라가는 바람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상 급여가 70%에서 80%로 줄어버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를 팔아서 그 수익으로 버티던 일본의 제작사들은 물리 미디어가 사라지는 상황, 그리고 그나마 남은 소비자가 줄어드는 세상을 맞이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가격이 비싼 것도 납득이 갑니다. 일본어의 역수는 절대 불가능한 가격이니까요. 물론 한국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더 현대서울이 진행한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가 일주일간 9억 8,700만원 매출을 기록했을 정도로 한국에서 슬램덩크 현상은 경이적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시장에선 이 가격이 먹힐 거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예판 상품의 판매 지수로 밀어볼 때 판매량은 꽤 높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일본이 역수입을 막기 위해서 이 가격을 요구했거나 국내 업체가 이 가격에도 소비자가 지갑을 열 거라고 판단했거나 자,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취미용품이니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